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 좀 기운이 없어. 2020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어찌됐든, 좀만 시간 지나면 또 새해가 밝기 때문에, 예, 기운을 내야죠. 지금 기운이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원래 이 영상을 한번 좀 전에 찍었었거든요. 찍다 보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중간에 막 목 잠기고 컬럭컬럭 하는 걸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야.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그런 목소리로 또 찍으면 안 돼서 다시 찍는 겁니다. 약간 목 상태를 가다듬고 목소리를 약간 다운시켜서 마치 연말이라 침착해진 차분해진 듯한 느낌으로, 목에 힘을 좀 풀고서 말할게요. 발음이 좀 부정확하고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예,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원래 AI 시리즈를 쭉 하고 싶었지. 만약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많다 그러면 원래 올해 겨울쯤에 레뷰 기반의 AI를 같이 개발을 해서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 코로나에 대한 AI 학습을 좀 시켜서 결과를 예측해 보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게 됐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 오프라인에서 막 이면지 필요 없는 거 막 출력하던 사람들 알죠? 한때는 막 그랬어. 일할 때 막 아무것도 아닌데 다 출력해가지고 이면지를 책상 위에 잔뜩 쌓아놓고 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지구 환경에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안 좋은 습관이지.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인데, 이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딘가에 올린다. 그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로 쌓여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면 그 호응도에 따라서 시리즈를 계속 쭉 이어가느냐, 그냥 딱 멈추느냐, 뭐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영상은 다행히도 오프라인 상에 관심을 보일 사람들이 있어.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AI를 한번 살펴보는 거지, 상식선에서. 솔직히 지금 AI 전문가들, 그러니까 AI를 전문적으로 하던 자동 제어를 연구 개발하던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 그 인공지능, 뭐 AI 이런 말들로 그냥 아무나 막 쓰고, 뭐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 외에 뭐 교수님들이든 누구든 뭐 개발자든 프로그래머든 다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거겠지 저거겠지 하고서 아무거나 막 AI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 정말 뭐 자동 제어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시선에서만 AI가 중요하고 뭐 일반인들은 중요하지 않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 수준, 일반인들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그런 AI 예제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그 영상, 이 영상의 목적은 레뷰 커뮤니티 에디션, 그러니까 무료판이지. 원래 평가판이 나왔었잖아요. 예전부터 평가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C 버전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를 하고 그걸 사용하는데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로서 AI 예제를 한번 리뷰해 본다. 예, 리뷰예요. 제가 이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누군가 만들어서 배포한 AI 예제를 리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일단 저는 레뷰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틀 전에 설치했나 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 PC에 레뷰 2020 정품이 깔려 있었어. 정품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한 레뷰가 깔려 있었는데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하고 정품 그 레뷰 2020을 실행을 하면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덮어 써져 있어. 이게 그 기존의 레뷰 버전을 관리하던 그 전통을 보면 얘는 얘대로 남아있고 나중에 설치한 건 그거대로 또 남아있어야지 정상이고 간혹 두 개가 이렇게 섞이는 부분은 일종의 버그로 해결이 됐던 그런 방식으로 쭉 이어져 왔었는데 희한하게 커뮤니티 에디션은 덮어 써버리네요. 예, 요거는 혹시 뭐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레뷰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지 돼요. 물론 아마도 2020 버전만 이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사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뭐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판으로 하는 거는 평가판이다 하고 라벨링이 딱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당장 그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딱 끊어지는데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정품인 양 막 배포를 하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언어들도 똑같죠.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파일 두 개를 준비했어요. 뭐냐? 아래 거는 글씨가 너무 작은데 아래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고 위에 거는 레뷰고 NI 레뷰 2020 커뮤니티 에디션. 마우스 커서가 너무 작다. 그지? 마우스 잠시만요. 마우스 설정. 마우스 커서를 좀 바꿔야지 되겠어. 색깔도 좀 바꾸고. 이거 너무 크고. 어떨까요? 자, 요 정도.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네. 제 모니터에서는 커서가 커졌는데 예, 영상 녹화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면 커서가 그대로네. 바꾸고서 실행해야지 됐나? 아쉽다. 어쨌든 커서 잘 봐주시고 요 두 개가 있는데 레뷰는 지금 확장자가 ISO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미지 파일이지 디스크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용량이 꽤 되니까.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제는 용량이 아주 적죠. 이게 요거 자체로서 그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다운로더만 설치하는 거지. 다운로더를 설치하면 그때부터 다운로드를 시작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용량으로 설치를 하겠죠. 예, 그 두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레뷰 커뮤니티 에디션 그러니까 C라고 할까? 레뷰 C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려면 ISO 버전을 다운 받으시고 어디서 받느냐 뭐 NI 홈페이지 가서 잘 찾아봐도 되는데 쉽게 쉽나? 제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 놓긴 했어요. 제 블로그를 잠깐 옆에 모니터에서 지금 찾고 있고 내 블로그 들어간 다음에 내 블로그에 여기 다운로드 링크 걸어 놨거든요. 근데 주소가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 블로그에다가 해놨어요. URL 복사한 다음에 제가 메모장에 딱 붙여놓기를 하면 예, 요거대로 하면 되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naver.com
슬래시 OK401 슬래시 222 188 903 203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면 되고,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도 되고, 아니면 뭐 난 네이버 직접 가서 받겠다 그러면 가서 받으셔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고, 설치를 쭉 하시면 이제 드디어 랩뷰 2020 CE 버전이 설치가 끝났다. 자, 마우스 커서가 많이 어색한데 저는 지금 제 화면엔 마우스 커서가 아주 크게 보이거든요. 예, 원위치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자, 새로운 VI 파일을 준비를 해보자. 자, 이 상태로 딱 해놓고 다음 볼 거는 팔레트 한번 봐야지. 제 정식 정품, 그러니까 원래 깔려있던 랩뷰 버전에 있는 그 함수들하고 C 버전의 함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뜨는 것 같긴 해. 예. 그래,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C 버전만 설치했을 때랑 제 함수 환경, 파레토 환경이 다를 수는 있어. 다를 수는 있는데 최대한 같은 함수들만 써서 앞으로는 진행을 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수학하고 신호 분석 뭐 이런 것들만 있어도 되긴 하죠. 기본, 나머지는 다 기본 함수들이니까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이게 있네. 컨트롤 앤 시뮬레이션. 여기 보면 PID도 있고 어, 퍼지 로직도 있어. 퍼지 로직을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봐야지 되니까, 야, 퍼지도 이제 무료로 쓸 수가 있네. 근데 요 옆에 AI가 있으면 좋은데, AI는 사실은 약간 추상적인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 범위를 나타낼 뿐이지, 요 옆에 있어야 된다 한다면 이미 뭐 머신러닝이나 OCI 이런 게 랩뷰 안에 추가 툴킷으로 제공되고 있죠. 예. 그게 뭐 무료로 깔리면 좋은데 그거는 영상 쪽이니까, 영상 비전, 예, 비전 없어. 제가 이 PC에 깐 랩뷰도 비전은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C 버전에도 비전은 당연히 없네. 비전 안에 보면 머신러닝이나 그 AI의, 그러니까 AI를 실무적으로 메이저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쓰는 영역에서는 머신 러닝에 기반을 둔 AI가 이미 쓰이고 있거든요. 다 쓰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젓가락 하나 더 올리고 좀 더 코드를 더 몇 번 더 넣어서 딥러닝이다 하고서 이제는 그 구글에서 후원받은 지금의 그 회사가 이 전 세계 AI 시장을 좀 독식하고 싶어 하는, 근데 독식의 영역이 이제는 그 비전문가 영역에서 독식하고 있는 거죠. 거의 전문가 영역에서는 이미 다 쓰고 있고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AI 하고서 그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연구소에 있는 분들 쭉 만나서 원래 모르는 분들인데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AI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만 그쪽으로 가. 사실 그쪽은 그 그 전문가 영역의 AI, 딥러닝, 뭐 알파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삼아 더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산업용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산업용이라면 이제는 산업용의 영역이라 하면, 비산업용은 테스트를 막 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어를 해봐. 막 계속 안 돼. 근데 어느 날 딱 됐어. 이렇게 하니까 됐네? 하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비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한 시장의 영역이야. 근데 메이저한 시장, 그러니까는 대량의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이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자동차들이든 뭐 기타 등등의 우리 상품들 있잖아요. 이 영역에서는 뭐 식스시그마 뭐 이런 활동도 하는데, 만 단위에서 분량이 한두 개, 어? 이거 안 됐는데? 이런 게 나오면 큰 문제가 이슈화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매일 누구나 아무나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 매일 정상이야.
해도 정상이야. 몇 년 동안 해도 정상이야. 이런 영역으로 가면 이제 프로의 영역, 메이저한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그 영역 안에서는 랩뷰가 제공하는 AI 관련된 툴킷은 비전 영역에 머신러닝, OCI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진 않지. 비전을 처리한다는 거는 완벽함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AI가 필요하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되거든. 현장에서. 오퍼레이터든 누구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지 되기 때문에 퍼지, 여기 보면 어딨어? 얘네들 PID나 퍼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AI가 있어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AI야. 근데 오늘 다룰 AI 예제는 그것까지는 아니긴 하지. 일단은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끝내고요. 에디션을 그냥 쭉 이거 저거야 살펴보면 솔직히 너무 시시하잖아. 그래서 예제를 준비해 놨어요. 예제. 그 예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원래 비전 관련된 예제들을 쭉 보면 좋은데 비전 툴킷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 영상 보는 분들이 다 준비할 수는 없거든. 이건 다 비용이 좀 되는 유료 툴킷이라. 예.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좀 레뷰도 익숙해야지 되지만 비전에 대한 이론적인 실무적인 그런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다 있어야지만 좀 볼만하기 때문에 비전 아닌 부분으로 어떤 예제가 있을까 찾다가 NIWIC 2016년도에 공개한 예제가 있더라고요. 자, 아까 좀 전 영상에서 이쯤에서 목이 잠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커피를 옆에 준비했죠. 예, 좋아요. 자, 이거 쭉 들어가 보시면 JKI, AI JKI 레뷰네. 예, 출처를 이렇게 말해줘야지. 물론 뭐 NIWIX 2016 이걸로도 출처가 확인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개발자가 아주 심플한 구조로 만들었어. AI를 어떤 AI냐 한번 보죠. 일단은 첫 번째 거 여기 갖다 두고 두 번째 거 갖다 두고 왜 이렇게 갖다 놓냐면 원래 레뷰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미 실행되고 있는 레뷰 버전에서 열려야지 되는데 C 버전은 이상하게 다른 버전으로 열려. 지금 2014 버전이 이 PC에 또 깔려 있거든요. 2014로 또 열리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일단 갖다 놨어요. 뭐 보기도 좋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맨 밑에 거부터 보죠. 영상 길이를 대략 30분 전후로 맞춘다고 보면 지금 한 10 몇 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씩 보는 걸로 실행을 딱 해보면 이거네. 딱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영상 처리에 AI의 개념을 도입해서 꼭 써야지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접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들이 아닌 사람들, 공장 자동화나 뭐 엑스레이 데이터나 뭐 식품의 내용물, 이물질 있는지 확인하는 거나 기타 등등 여러 분야, 뭐 물론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별자리를 찍어서 별자리에 변호가 있는지 없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쉽게 접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레벨의 AI 영상 처리 AI 예제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돼. 지금 이 예제도 정말 좀 억지성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지만 이 위에 것들이 카메라로 찍힌 영상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거는 AI가 분석한 결과 숫자
얘는 실질적으로 이미지야. 지금 이미지고 얘는 숫자고. 그래서 결과를 딱 보면 실행한 결과지. 얘는 2 잘 분석했어. 얘는 0 0 잘했는데 얘는 미스가 났네. 요 옆에 점 찍힌 9 이런 것들은 잘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어정쩡한 거는 9라고 잘못 인식을 했어요. 완전하진 않아. 3은 3, 7, 0, 3, 0, 3, 5, 7. 얘는 또 4라고 했네. 얘는 만약에 사람이 얘를 딱 봤다. 이게 몇이냐? 숫자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이거 자동차 번호판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야. 이게 숫자 몇으로 보이니? 딱 물어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얘를 9라고 보지 않을까? 9. 뭐냐면 이물질이 묻어서 좀 9가 이쁘지도 않은데 이 위쪽에 낙엽 같은 게 딱 턱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거 9 같은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그리고 고도로 학습이 잘 된 AI라면 9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그젠플은 4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요 요런 것들이 이 예제 한계지. 이 예제 소스 파일 코드를 볼까?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 정말 심플해. 파일 불러오고 웨이트 주고 처리됐는데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심플한데도 잘 처리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번호, 카메라로 영상 찍어서 그 내용물을 판단한다는 거는 엄청난 코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쓰이는 거 보면. 근데 이 정도 심플하고 이 정도 내용으로 이 정도의 판단 거의 맞았잖아. 두 개가 미스나지 거의 맞았잖아. 그럼 이것만으로 사실 코드를 심플하게 잘 짜긴 한 거예요. 근데 AI라고 분류를 하려면 얘랑 야 이거 사실은 0이야 가르쳐주고, 야 얘는 9 같아 가르쳐주는 그 기능도 사실 있어야 되고, 그 기능에 의해서 학습 계속 이루어지는 그 구조까지 가야지 사실은 AI예요. 전통적인 AI 그 이론에 근거한 자동 제어 AI는 사실 그 학습 기능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한 거지. 예. 이거 누구나 쉽게 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라고 접하라고 만들어준 예제인데 진짜 복잡하게 만들면은 뭐 힘들잖아. 두 번째 예제도 똑같이 미스가 났네. 얘랑 얘 결과는 똑같네. 결과는 똑같은데 프로그램을 좀 정리가 프로그램의 정리가 좀 돼 있네. 앞에는 이제는 입력층이라고 보고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마지막 층 세 개의 층으로 해서 약간의 고도화 시켰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찌됐든 심플하고 잘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이거 짜신 분이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이거 그 카메라 정보까지 처리하는 다른 예제들 보면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다 분석한 다음에 이게 여기구나, 이게 핵심 알고리즘이구나 뭐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쉽게 초보자들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두셨어. 복잡한 건 다 빼고. 좋아. 이 두 번째 예제는 이거고, 세 번째 요게 요것을 실행을 해보면 같은 내용이네. 같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렸는데도 틀렸어. 얘도 틀렸고. 뭐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5개 층으로 더 세분화 시켰는데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넣으면 미스난 2개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놓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얘는 그냥 넓은 의미의 AI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자동 제어 전문가 영역에서 말하는 AI는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가면 언젠가는 모든 숫자를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요 앞에 뒤에 거 2개를 볼까요? 데이터.
그러니까 뭐 전처리 영역이라고 봐야지 되나? 역시 심플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는 데이터 폴더 안에 test.csv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미지 형태로 바꿔줬다. 그렇지. 이 작업을 만약에 이분이 안 만들어줬으면 비전 툴킷 있는 사람만 이거를 보게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없다면.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예제를 만든 사람은 되게 친절한 분이에요. 자, 요거 안에를 또 볼까? 그러네. 엑셀 파일에 이미 이미지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데이터에서 넣어주고 그걸 같이 제공해주고 그걸 불러와서 배열 데이터를 RGB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미지로 변환이 되는 이 형태. 게다가 사용한 코드들도 추가적인 툴킷에서 쓰지 않는 가장 베이직한 레뷰 베이스의 코드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서 딱 친절하게 만들어준 그 예제네요. 예. 구조는 대략 뭐 길게 얘기할 만한 건 없어. 그리고 뭐 길게 얘기해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끝내기에는 지금 26분 녹화 시간이 26분 정도 지났는데 뭔가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 이 예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5개 층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지. 요걸로 하죠. 이게 중간 과정이잖아요. 중간 레벨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전체 유출이 다 뺀다면 내부 레이어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 기준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3개의 층 퍼스트, 세컨드, 라스트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예제가 실행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거든. 마지막 5개 층으로 했던 건 좀 오래 걸리고 요거 기준으로 한번 뭔가를 해봐야지 되는데 뭐랄까 이거 아까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거 구로 조금씩 이렇게 바꿨을 때 언제 얘가 구로 인식을 하는지 한번 그걸 해보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잠깐만. 우리 엑셀 파일 한번 볼까요? 데이터 폴더에 아까 test.csv가 있었잖아요. 요거 한번 보죠.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다 데이터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좋아요. 최대값은 255라는 게 확인됐지. 0부터 255까지 256개의 데이터를 가진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봤어. 자, 요건 기억해 두시고 뭐 내용을 다 기억할 건 없고 이제 그게 있구나만 알면 되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요 파일을 불러와서 변환해주는 요 부분. 요게 중요하지. 요거죠, 요거. 요 실행하면 나오나? 왜 안 나와? 자, 이게 아마 인덱스가 그래서 그렇죠. 인덱스가 그래서 그렇고 자, 요거 가지고 쭉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 CSV 파일을 봐도 좋지만 요 뒤에가 또 있네. 뭐야? 버티컬 스크롤 해서 그 엑셀 파일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예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놨네 이분이. 첫 그 메인 화면에서 뜬 거는 여기 9인데 4라고 판단한 요거까지인데 뒤에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궁금한 거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예제도 5개 층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나 보네. 좀 더 못했어. 13번 13번 가져와. 12번인가? 12번. 우린 12번만 일단 보면 되니까 12번 보이죠? 야, 12번이 있고 엑셀
파일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이거고, 또 얘를 안 보고 넘어가면 섭하지. 이거 뭐 이게 아는 사람들은 그거 보려고 하는 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 저거 보고 뭐 그런가 그렇구나 딱 느낄 수도 있고, 저거 뭐 하나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일일이 다 맞출 수는 없거든. 제가 그 정도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케이 하게 내용 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막도 넣어주고 추가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해야지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쭉 볼게. 이런 걸 보는구나, 이런 걸 봐서 저렇게 진행하는구나, 그렇게만 보시는 걸로. 그죠? 이거는 엑셀 파일에서 나왔던 그 건데, 제가 지금 눈이 좀 피곤해서 잘 안 보이는데, 대략 보면 실루엣이, 그 숫자의 실루엣이 느껴져. 이게 뭐냐면 그 0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0은 이미지, 그러니까 뭐 물감이다 그러면 0은 하얀색인데, 빛의 영역에서는 검은색이잖아요. 이 검은색이 0이야. 이 0으로 되는 건 이 검은색을 얘기하는 거고, 숫자 보면은 255가 이제 가장 하얀색, 밝은색. 그리고 그 아래 숫자들은 점점 이제 희끄무리한 그런 색깔이 쭉 나와서 각각의 픽셀을 다 맞춘 거거든요. 픽셀의 개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AI 알파고 얘기할 때 AI가 뭐 알파고 엄청난 거다 막 포장을 해서 난리쳤는데, 사실은 바둑판 기준으로 이걸 보면 영상 처리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보면 바둑판은 정말 심플하거든요. 바둑판은 하나의 셀에 255까지 있는 256개의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0 또는 1이잖아요. 아니지. 0, 1, 2겠다. 왜냐하면 흑백 아무도 안 뒀을 때, 흑이 뒀을 때, 백이 뒀을 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바둑판이 뭐 몇 곱하기 몇이라고 해도 당연히 그 카메라 영상하고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영역에서의 AI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AI 그거 제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막 멋지게 막 하는 것 같이 해서 포장이 돼서 그런 거지, 이미지 처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심플하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0에서 255도 흑백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트 수를 가진 RGB 컬러의 영역으로 가면 이 숫자는 그 3배, 단순히 3배가 아니지 3승 뭐 훨씬 더 많은 그 숫자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아주 복잡해지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실루엣이 요 보이는구나. 물론 이 영역이 저 9는 뭐 저 뒤쪽 한 이쯤 같아 있죠. 이쯤 어딘가 같아. 뭐 그렇다고 치고 이걸로 봐서 얘를 매칭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이걸 본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얘를 바꿔줘야지. 어떻게 바꿔주냐, 같이 해보자. 자, 일단 얘를 따와. 그리고 얘 터널 모드를 라스트 밸류로 해. 그 다음에 포 루프를, 지금 그 코드가 마지막 조 Y 같은 구자 같은 얘가 끝이면은 딱 13 넣으면 되는데, 그지? 뒤에가 또 있어가지고 13 안 넣어도 마지막 라스트 끊으면 얘가 나오는데, 뒤에가 쭉 있기 때문에 13으로 루프 숫자를 딱 제한을 둬야지 돼. 그렇고 인디게이터 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죠. 얘 나왔어. 중요하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구자의 요 윗부분을 좀 둥글게 점점 만들었을 때 이 예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예제 프로그램이라면 얘가 얘도 좀 줄이자. 한 눈에 딱 보여지니까. 아이고, 몇 번이죠 이게?
12번 12번 요걸 딱 보는 거지. 딱 실행했더니 9라고 딱 인식했어. 그러면 얘는 쓸만한 그 학습시킬 가치가 있는 그런 예제다 보는 거지. 지금 아직 이 이미지를 안 바꿨잖아요. 데이터를 바꾸는 방법은 그 엑셀 파일 가서 하나하나 바꾸는 방법인데, 직관적으로 내가 여기에다가 점점점점 찍어서 둥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부분이 어디다. 그건 이제는 이 내부 코드를 다 아는 사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 가능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바꿀게.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해서 그렇지, 이거 하면 되겠다. 엑스포트 심플파이드 이미지 누르고 BMP로 설정되는 거 확인하고 그림판을 열어요. 그림판을 쭉 열어서 컨트롤 V로 딱 붙여놓으면 그 이미지가 오죠. 위에 근데 위에가 떠버렸네. 뉴 픽처 이게 왜 떴지? 아무도 제가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뜨면 뜬 대로 하지. 새 파일 저장 안 하고 V 위에 같이 떠오네. 어떤 오류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면 요것을 수정을 해. 중요한 건 흰색으로 점점점 찍어서 이 정도 하면 9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돼야지 되지 않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바탕화면에 아까 BMP였죠. PNG로 되는 걸 BMP 256색 비트맵 BMP 이걸로 하죠. 제목 없으면 좋다. 제목 없음이라는 이름 아주 좋고, 저장하고 이걸 뺀 다음에 저 이미지를 불러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불러오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미지 그래픽스 리드 BMP 파일 요게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콘스턴트 우클릭해서 파일 브라우즈 포 패스 바탕화면. 저 이미지가 바로 들어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는 게 또 필요해. 이건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게 아니야. 저도 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겠지 뭐. 그게 아니면 이거 이미지 출력에 연결하고 픽처를 좀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위에가 같이 들어오네.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지 되는데 뉴 픽처 이게 왜 있을까? 귀찮게 이렇게 해줘야지 되네. 컨트롤 C 세로 컨트롤 V.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도 한번 볼게요. 그림판 아이고 BMP로 다시 저장 덮어쓰고 덮어쓰고 확인 실행하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아마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럼 얘한테 바꿔줘야지. 얘를 그냥 연결해주면 좋은데 쟤는 배열이고 얘는 단품이라 안 됐죠. 그래서 우클릭하고 인서트 어레이 빌드 어레이 해서 얘를 만들어 줬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가 안 들어오네. 얘는 12개니까 그러네.
그러면 여기 있네. 0으로 갔네. 2라고 이식하네. 얘가 2로 보여. 이거 한 번만 더 수정해보고, 이 AI는 수준이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야, 이 정도 완전 2였어. 다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 한번 다른 오류가 있나봐. 이럴 게 아니고 다른 잘못된 오류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열 전체 배열 가져온 거에 요 해당 데이터만 싹 바꿔치는 걸로 할 텐데, 이미지 크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로. 자, 몇 분이지? 41분.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이미지 크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하지 말고 요 배열을 끼워 넣는 형태로 해서 배열상의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몇 번이야 이게? 크리에이트 컨스탄트 아까 12번. 그러네. 0이 0으로 떴네. 이게 이 사람이 이거 물론 100% 클리어 되진 않았어요. 지금 위에 거와 상관없이 밑에 게 무조건 뜬 거 같은 느낌인데, 그 이미지 픽셀 크기 있잖아요. 몇 곱하기 몇, 그걸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오류가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 부분을 체크하진 않았으니까 이거 엉망이야 엉터리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속단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이것도 풀자. 이것도 풀어. 다 풀고 한번 실행하고 0 0. 이게 위에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밑에 게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 정도면 충분히 9라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엉뚱한데 여전히 4, 아까 여전히 2, 기존에 떴던 숫자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약간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죠. 그래도 괜찮아. 뭐 어찌됐든 AI, 우리가 추구한 원래 본연의 AI,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AI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보고 AI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분야의 친절함이 배어있는 코드 내용을 만들어준 이 예제 개발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